응답하라 강남 시니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미술사를 강의하고 있는 최혜원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의 애국자라고 할 수 있는 간송 전영필 선생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간송 전영필 선생님. 우리가 그분을 얘기할 때 어떤 수식어로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제가 정리를 해왔을 때는 굉장히 민족적 문화예술의 애호가였다. 일제강점기 시대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켜낸 민족적인 컬렉터였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간송 전영필 선생님은 1906년에 태어나셔서 196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컬렉터라는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컬렉터는 미술 작품을 수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취향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가지고 자기가 이제 감상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재테크 수단으로 또 이제 미술 작품을 모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요. 간송 전영필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가장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우리나라 문화재들이 일본 사람들의 손에 아니면 또 해외의 많은 외국인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들을 보시고는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에게서 우리나라의 문화재들을 되사가지고 오시면서 그 많은 유산들을 지켜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컬렉터라고 하는 미술 작품에 대한 애호가, 수집가들하고는 조금 다른 민족적인 컬렉터가 아니었나, 민족적인 문화예술 애호가가 아니었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송 전영필 선생님의 일생과 그가 모았던 우리나라의 굉장히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에서의 모습은 간송 전영필 선생님의 40대 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보이는 것이 조선시대 백자, 그다음에 고려시대 때 청자, 특히 이렇게 도자기를 굉장히 좋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고려 청자, 문학문 매병인데요. 저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는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어느 정도 가격이 될지는 정말 무가보이지 않을까요? 가치를 정말 매길 수 없는 그런 보물인 거죠. 주의 시대 하에서 한국 미술품들이 해외에 불법 반출이 된다던가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사가지고 가지고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국보급 문화재를 수집한 선생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을 한다, 독립운동을 한다, 당시에 일제강점기 때 많은 활동을 했던 분들이 계신데요. 이 간송 전영필의 미술사랑은 어떻게 보면 항일 독립운동과 못지않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국과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투쟁한 독립 투사들과는 또 다른 형태로 애국을 행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영필 선생님은 사실 20대에 이미 서울의 10만석지기 갑부로 불릴 만큼 거부였어요. 그래서 부친으로부터 이제 수많은 땅이나 이제 재산을 물려받았는데요. 그걸 가지고 다른 데 쓰신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문화재들을 사 모으는데 전 재산을 쓰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영필 선생님이 혼자서 하신 게 아니고요. 스승님이 계셨는데 바로 누구냐면은 위창 오세창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당대 최고의 서화 감시관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는 위창 오세창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지도로 미술품을 보는 안목을 키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주역이시기도 하고요.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3.1 운동의 주역이시고요. 3.1 운동 이후에 옥살이도 하셨어요.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그래서 한국 근대 미술계의 거물이셨던 이 위창 오세창 선생님이 그 간송 전영필 선생님을 지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작품들이 이래서 더 훌륭하고 하는 것들을 안목을 키울 수 있게끔 도와주신 분인 거죠. 그래서 간송이라고 하는 이 호도 바로 오세창 선생님이 지어주신 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문화보국, 문화로서 나라를 보호한다, 보답한다 이런 뜻의 친필까지 지금 왼쪽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간송 전영필 선생님은 휘문고등보통학교를 졸업을 했죠. 그 다음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바로 와세다 대학교의 법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설가인 월탄 박종화 선생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바로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 이종사촌 형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휘문고등 보통학교를 이제 다녔는데요. 바로 이 휘문고보 시절의 미술교사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화가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쿄 미술학교의 최초의 유학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고이동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미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관성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학 진학 후에는 이 고이동 선생님의 소개로 알게 된 한학의 대가이자 민족미술의 대계를 정리한 근역서화증이라는 것의 저자이신 위창 오세창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민족문화 수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다음에 문화재를 감식하고 그것들을 이제 감상하는 안목을 키웠다라고 할 수가 있죠. 1928년에 일시 귀국해서 스승인 위창 오세창을 만났으면서 그의 조언으로 서화와 골동품 수집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29년 부친이 갑작스럽게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20대 때 젊은 나이에 대지주가 되면서 간송은 조선의 중요한 문화재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왼쪽에 보이시는 게 20대 때 간송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안경 쓰신 이 분이요. 충곡, 고이동, 우리나라 최초의 사용화라고 할 수 있는 휘문고등보통학교 때 미술교사로 계셨던 고이동 선생님의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가 지금 성북동에 있는 바로 간송미술관. 그것에 이제 아마 거의 처음에 지어졌을 때 이렇게 모여 있는 모습인데요. 가운데 이제 젊은 간송 전영필 선생님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의 이제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오른쪽에 계신 분이 근대 회화에서의 또 중요한 청전 이상범 화가이십니다. 그 다음에 뒷줄에 왼쪽에 계신 분이 바로 위창 오세창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그가 물려받은 막대한 재력과 오세창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스승인 그분의 탁월한 감시관,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 민족운동에 공명하는 많은 지식인들의 후원으로 이러한 소망은 순조롭게 이루어져 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지금의 성북동에 북단장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땅을 샀어요. 그게 이제 1934년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1938년인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어떻게 했냐면은 조선에 강력한 물자 통제령을 내려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간송 정영필 선생님은 그 북단장 내에 보화각이라고 하는 건물을 건축하게 돼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박물관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1938년에 이르게 되는 거죠. 보화각이라고 하는 저 뜻이 보배로운 보물들을 간직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건데, 역시 이 이름도 위창 오세창 선생님께서 지어주신 겁니다. 지금 이제 도자기를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백자, 청자 할 것 없이 분청사기 한 것들을 이제 늘 이렇게 닦으면서 감상하면서 이렇게 소일을 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의 간송 전영필 선생님의 모습이고요. 바로 이제 근대적인 건물이 등장을 하죠. 한국의 최초의 사립미술관인 간송미술관이 설립이 되는 1938년의 모습입니다. 신식 건물로 2층으로 이제 지어지게 된 것. 그는 여러 작품들을 이제 모으게 되는데요. 단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해원뿐만 아니라 심사정, 그 다음에 김홍도, 그 다음에 장승업, 그 다음에 또 추사 김정희까지 해서 회화, 그 다음에 서예 작품들은 물론이고 고려 및 조선시대의 도자기들, 그 다음에 불상, 불구, 와전 등에 이르는 문화재들을 방대하게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또 문화재들과 연관이 있는 중국의 필품들도 같이 수집을 하게 되었고요. 수많은 책들도 이제 연구 자료로서 많이 수집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또 학교 쪽으로도 1940년 6월에 재단법인인 동성학원을 설립을 한 다음에요. 보성고등보통학교, 지금 보성고등학교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를 또 인수를 해서 교육사업에도 같이 뛰어들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제 간송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로 이제 이어져 있습니다.
저희의 이제 아무래도 일제 강점기 때 또 그 교육 사업과 문화재를 지키려고 했던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세 개의 작품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간송 정영필 선생님께서 직접 그리신 작품과 이제 문인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화 작품들. 그다음에 저희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서예 작품은 향원익청이라고 하는 한자, 지금 이제 전서체로 이제 쓰여진 작품인데요. 예, 바로 뭐냐면은 연꽃 향기를 얘기하는데요. 예, 향기는 멀리 갈수록 맑음을 더한다는 뜻의 그런 글귀인데 중국에 있는 애련설이라고 하는 글에 나오는 한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마 즐겨 쓰셨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처음에는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이제 1938년에 지어졌을 때는 일제 감시와 탄압으로 인해서 일반한테는 이렇게 자유롭게 공개를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 간송 선생님께서 이렇게 많은 문화재들을 수집하고 이제 그것들을 지켜오신 다음에 1962년에 급성 신우염으로 이제 쓰러져서 굉장히 젊은 나이죠. 지금 치면 56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근데 그의 유지를 이제 이어서 후손들이 수집품들을 지켜왔다라고 하고 지금까지도 이제 그 간송미술관은 계속해서 이어져 오게 되는 거죠. 그의 장남이신 전성우 전 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장님이 2018년에 이제 또 돌아가시게 된 다음에는 지금은 그의 또 손자, 이제 간송의 손자인 전인건 간송미술관 관장까지 지금 이제 3대가 이어져 내려오면서 간송미술관의 그러한 컬렉션들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그의 수집 활동은 굉장히 이제 단순한 취미 활동이나 상업적인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일종의 사명감으로 행한 애국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가 어떻게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국보급 문화재의 지킴이가 되었는지 몇 가지의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936년 11월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미술 경매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면 서울 경성미술구락부 경매장이 있었는데요. 지금과 같이 엄청난 가격 경합을 벌이는 숨죽이는 경매가 실제로 진행이 되었던 거죠. 당시 저축은행인데 제일은행의 전신이었는데 바로 일본인 행장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 국보 294호로 지정된 백자, 청화, 철체, 동체, 초충, 난국문 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일본인 골동품 상하고 간송 정영필 선생님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경합을 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시 집 한 채 값이 아니라 집이 여러 채의 그 현금이 이제 그 가지고 가격 경합을 벌이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낙찰받으신 분이 간송 정영필 선생님이 된 거죠. 당시 서울의 큰 기와집 한 채가 1,000원이에요. 1,000원이었대요. 그래서 일본인 골동품상이 최종으로 얼마를 불렀냐면 14,550원을 불렀는데 여기에 간송 정영필 선생님이 통 크게 더 쓰신 거죠. 30원을 더해서 14,580원에 불러서 결국에는 간송 정영필 선생님이 이 도자기를 소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려 청자 가운데서의 또 최고의 명품으로 꼽히는 청자상가 운항문 매병 또한 국보 68호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해원 신윤복의 풍속화첩 또한 해원 전신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문화재급의 서화와 도자기들이 다른 일본인들이 두 손을 들 만큼의 돈을 지불하고서는 되사오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작품들을, 이러한 문화재들을 지금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도자기인데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이 아까 그 일본의 골동품 상하고 이제 경합을 해가지고 사오게 되신 백자, 청화, 철체, 동체, 초충, 난국, 문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바로 고려 청자인 청자상가 운항문 매병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작품은 간송미술관에 있는 최고의 컬렉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물론 이제 국보로 당연히 이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술품으로 전시를 한다라고 할 때도 항상 이렇게 언급이 되는 작품입니다.
많이 보셔서 아시는 회원전시첩에 나오는 신윤복의 단오풍정, 단오날 이제 뭐 머리 감고 목욕하고 있는 이런 뭐 그네 타고 있는 이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당시 18세기의 조선시대의 그런 풍속들을 알 수 있는 뭐 저희는 이제 풍속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회원 신윤복의 단오풍정 그림입니다. 이 화첩에 있는 또 다른 작품인데요. 쌍검대무. 음악을 연주하고 그 다음에 검무죠. 검무. 네, 그래서 칼을 들고는 춤을 추고 있는 이런 모습들. 뭐 신윤복의 그 회화적인 특징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주사겁의 주막의 모습,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탁발하고 있는 노상 탁발이라고 하는 이런 그림들, 뭐 장옷을 입고 가는 아녀자들, 뭐 부녀자들 이런 작품들이 회원 전시첩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인도죠. 그래서 이 그림 또한 간송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윤복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시대 뭐 최고의 미인상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이제 그림인 거죠. 가채를 위에 이제 머리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옷고름을 이제 묶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그 다음에 풍성한 치마, 그 다음에 뭐 섬섬옥수, 그 다음에 한옥, 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살짝 나온 버선발까지 해서 뭐 한국의 최고의 미인이다. 그런 미의 그러한 뭐 표준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이 보여지는 작품입니다. 간송 전영필의 그런 수집은 뭐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막 일본으로 건너가서까지 많은 전답을 팔아가지고도 작품을 소장하게 되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소장품들을 이제 사가지고 오시는데 그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창 오세창 선생님의 그러한 지도로 인해서 일단 문화재나 이런 것들을 보는 안목이 굉장히 있으셨기 때문에 엄한 작품을 사오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보로 지정되는 그런 작품들을 사오시게 된 거죠. 전영필은 또한 원주인이 작품의 가치를 모르고 이렇게 잘 몰라가지고 싸게 내놓는 작품을 내가 싸게 사서 좋았다 라고 이렇게 얼씨구나 하면서 덥석 돈을 내미는 수집가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일례가 바로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훈민정음 원본입니다. 국보 70호로 지정이 되는 저희 이 훈민정음 원본이고, 간송 전영필 선생님께서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또 6.25가 터졌을 때도 이것만을 정말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시면서 베개맡에 이제 하고 주무셨다라고 해요. 이게 바로 훈민정음 원본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주인이 이 훈민정음의 가치를 모르고 굉장히 싼 가격에 내놨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안동에서 어떤 사람이 1,000원에 팔린다는 소문을 듣고는 한 걸음에 달려가셨대요. 그런데 아니 이걸 1,000원에 내놓다니 그걸 사오시지 않고 11배 높은 값인 11,000원을 주고 사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간송미술관의 소장품을 뭐 외부에서 전시한다거나 하거나 그럴 때는 이 훈민정음 원본 또한 정말 중요한 작품으로 저희에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작품은 이제 조선시대 때 18세기 뭐 이렇게 있을 때 활약했던 금제 김득신의 풍속화입니다. 그래서 왼쪽의 그림이 파적도, 정막을 깨트린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다른 말이 야묘도추거든요. 이게 뭐냐면 메추라기를 이제 물어가고 있는 저기 고양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주인이 지금 막 버선발로 지금 저걸 이제 잡아가는 고양이를 잡으려고 이제 뛰쳐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조용했었는데 저걸로 인해서 이제 바로 그 정막이 깨지게 되는 그 순간을 포착해서 그린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포대음신, 포대화상이 이제 배가 이렇게 있는 크게 나온 포대화상이 기지개를 피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해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김득신의 작품입니다. 이건 또 이제 다른 작품인데요. 조소옥이 그림 매화와 까치. 매화와 까치가 같이 있는 그림. 그 다음에 오른쪽은 왕족 출신의 이정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풍죽도입니다. 이제 바람에 대나무가 이제 날리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그려진 대나무로 굉장히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 두 작품도 역시 간송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장승업의 3인문년도. 그 다음에 오른쪽은 또 선비가 이제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의 매화서옥도. 조유룡의 19세기 전반의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눈이 내리고 있는 이제 그런 겨울 속에 매화서옥도, 매화가 피고 있는
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겸재정선의 그림 또한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간송미술관 소종의 청풍계곡, 청풍계의 모습을 그린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정선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선의 금강산 그림입니다. 정선이 이제 금강산을 갖다가 이제 해석을 해서 그린 12,000봉의 그림을 저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런 불상들, 개미명 금동 삼존불상이라고 그래서요. 우리나라 불상 연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렇게 연도를 알 수 있는 작품, 그래서 국보 72호에 지정이 되어 있고요. 바로 고구려 563년에 제작이 되었다고 하는 명문이 지금 저 주형 광배의 뒷면에 명문이 되어 있어요. 그게 개미명에서 개미년이라고 하는 데를 이제 저희가 해서 알아봤을 때 563년에 제작이 되어서 6세기 중반에 우리나라의 불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삼존불상의 모습이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여드린 이런 작품들이 간송 선생님의 노력에 의해서 수집이 되고 지금까지 지켜지게 된 것이죠. 간송 전영필 선생님의 그동안의 일생과 그가 수집한 작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미술 작품에 대한 사랑은 물론이고 문화예술에 대한 애호가로서의 높은 감시관을 가진 순수한 열정의 컬렉터입니다. 동시에 우리나라 문화재를 지키고자 한 사명감을 가졌던 컬렉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간송미술관 소장의 국보급 소장품들은 경제적인 자산 가치에 돈으로만 환산하지 않고 투자 또는 투기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의 개인 재산을 쓰면서 그렇게 수장을 할 수 있었고요. 그의 후손들이 이제 지켜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간송 전영필 선생님의 생애와 그의 문화예술에 관한 수집과 그 다음에 수호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는지요? 네. 지금까지 한국미술사의 최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